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그리고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허지희 지에듀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정보 기대하겠고요. 먼저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를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자리 좀 봐주십시오.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 교육 전문 직원을 2명 모집하고 있고요. 24개월의 계약직 고용 형태이고요. 접수 마감은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양일간입니다. 접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스 전문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명이고요. 역시 24개월의 계약직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시청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역사박물관 시설 견학 안내원을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11개월의 계약직이고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로 방문 접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41명 모집하고 있는데요. 상용직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0일 하루 동안 인터넷 접수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은평우체국 우편물 집배원을 3명 상용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이 마감이고요. 서울 은평우체국 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취업 정보, 또 취업을 하기 위한 요령 등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떨지 않고 면접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채용 시즌이 되면서 기업체마다 한창 전형이 진행 중인데요. 네. 보통 1차 서류까지는 잘 하고 나서도 이제 2차에서 자꾸만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코너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업은 어떤 인재를 뽑으려는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내가 이제 취업해야 된다는 그 의지나 욕구는 강한데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물론 가면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기업이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일단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요. 기업은 사실 베스트 피플이 아니라 라이트 피플을 뽑으려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는? 네, 보통 최고의 인재 베스트 피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학벌이라던가 학점, 그리고 일명 취업 5종 세트라고 하죠. 뭐 어학연수, 공모전, 인턴, 봉사활동, 자격증까지 모든 항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재를 우리는 베스트 피플, 최고의 인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 인재는 베스트 피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는 그때 적합한 인재상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인재상이 반드시 학벌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고 모든 방면에서 두루두루 능한 그런 최고의 인재만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아닐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구직자들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두어서 베스트 피플이 아니라 본인이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딱 들어맞는 그런 최적의 인재다 라는 점을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로가 되는데요.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뭐 최고의 인재만을 뽑으니까 스펙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사실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최고의 인재만을 기업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 피플이 아니라 라이트 피플이면 뭐 최적의 인재, 회사가 원하는 인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채용 공고가 나왔던 대상 직무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예. 자기가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네요. 우리는 뭐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스펙 좋으면 취직이 당연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제 현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죠? 예, 네. 실제로 제 지인은요, 네. S대를 졸업을 하고 네. 굉장히 총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팀을 꾸려서 그 스터디를 하고 네. 실제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 팀 팀원들은 합격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최종 합격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몇 달 후에 그 합격했던 지인으로부터 말을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인사 담당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네. 사실 최종 면접에서 S대 출신 여성 지원자가 정말 토론 면접 점수도 굉장히 높게 받았고 아주 잘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서 떨어뜨렸다. 부담스럽다. 네.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여성 지원자는 최고의 인재이기는 했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최적의 인재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최고를 일부러 지향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누구에게나 이렇게 원하는 맞는 직장이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최적의 인재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잘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보통 면접이 진행될 때요, 자신이 그 소개하는 유형을 뭐 키워드를 제시하는 유형도 있고요, 스토리텔링형도 있고요, 인용이나 또는 비유를 잘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유형과는 상관없이 구직자들은 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점을 기업에 잘 마케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피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내가 얼마나 이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차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1차적으로 적는 건 아마 이제 자소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면접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뭐 연습도 하고 그러시던데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면접장에서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것일 텐데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이미 다 썼는데 그걸 뭘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읽어보시나? 다 읽어봅니다. 그러게. 하지만 사실 자기소개를 해보라 라는 그 질문은요, 구직자가 답변하는 태도를 보겠다는 것이지 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 요청을 받았을 때는요, 너무 일반적이거나 너무 상투적이거나 혹은 과장되었다거나 두서가 없는 내용, 지루하다 혹은 감상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피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직무와 무관한 내용을 길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어디까지나 모든 스피치 내용이 직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쵸. 그쵸. 네. 그쵸. 너무 말을 뭐 유장하게 잘하면서 딴 얘기해도 안 되고, 소위 뭐, 버벅거린다 그러는데 제대로 작업을 못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힌트를 주신 거는 회사 직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이제 구체적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면접 시에 또 면접관들 앞에서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또 할 수 있는 좋은 그 요령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이 컨택을 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 컨택을 하라. 네. 네, 사실 그러잖아도 긴장하고 있는 그런 면접장에서 아이 컨택까지 잘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면접관들이랑 눈을 맞추라 이 말씀이신 그쵸. 거죠. 네. 네, 사실 우리나라는요, 또 어릴 때부터 어린들한테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대답을 하면 당돌하다.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네, 맞아요.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습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대화를 하실 때도요,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매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정 어려우시다면 인형을 놓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인형을 놓고. 네. 이야,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형을 놓고 이렇게 실제로 눈을 맞추는 이런 연습을 집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한데요. 그게 사실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를 쳐다봐주고 있는 인형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 명의 면접관에게 골고루 시선을 배분해서 하는 그런 연습도 가능하거든요. 네. 인형을 여러 개를 같이 놓을 경우. 면접장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 면접관 이외에 다른 면접관이 더 있는 경우에 모든 면접관과 골고루 아이 컨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침대나 소파에 여러 개의 인형을 쭉 늘어 놓으시고요. 그 인형을 골고루 바라보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것. 이게 참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말하는 태도를 수정할 때는 이만한 연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은 뭐 사랑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죠? 딴 데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눈을 맞추라는 건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 그 이제 부드럽게 눈을 보는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렵잖아요. 자연스러운 네. 게.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면접장에서 어떤 태도 혹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태도나 말은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 질문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정말 좋은 답변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먼저 알맹이가 참 좋아야 하는데요. 질문을 들었을 때는 먼저 잘 들으십시오. 네.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요. 단순히 질문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라는 뜻입니다. 보통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질문 첫머리만 딱 듣고 나서 이거 내가 외워간 질문이다. 이거 답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답변을 했다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잘 들어보신 후에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이때는요. 두 갈씩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해라. 네. 두 가지, 그렇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두 갈씩, 중갈씩, 뭐 미갈씩 네.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 첫머리에 배치하는 겁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나 근거를 드실 때는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면 가장 논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회사에 입사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회사에서의 근무 자신감과 연계해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셨어요, 면접관이. 근데 네. 한국말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명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면 그 질문이 뭘 의미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건 괜찮습니다. 네, 정말 당돌해 잘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동문서답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한번 여쭤보는 네. 것도 좋고요. 예. 만에 정 생각하기가 좀 시간이 네. 필요하다. 그러면 잠시만 생각할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진정성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면접 시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질문의 유형들을 좀 몇 가지로 구별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면접 질문은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크게 나누어서 2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과거의 경험이나 상황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은 어떤 것을 해봤느냐 이런 질문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요, 나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소신이나 주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성공이라는 것의 조건은 무엇일까? 라던가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근무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예가 됩니다. 이런 2가지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방법은 약간 달라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 경험이나 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명료한 여투로 요약하고 답변하는, 전달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약, 전달. 예. 네,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보았다라는 내용을 요약을 하거나 혹은 업무 관련 지식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유형, 즉 생각이나 주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 네,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잘 감추려 예. 말함으로써
면접관을 공감시키고 나아가서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어투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본인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네. 면접관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 업종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질문이 있긴 하지만요. 이 두 가지 대원칙을 머릿속에 새기고 준비를 하신다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당황 안 하시고 깔끔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 유형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답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그 면접관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얼굴 네. 막 붉히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합니까? 네, 이런 경우를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압박 면접. 네, 압박한다. 일부러 지원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라던가 혹은 논리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던가 혹은 뭐 지원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전공인데 왜 이 분야로 지원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원자가 아무리 답변을 하더라도요. 다시 말꼬리를 잡으면서 질문이 이어진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압박 면접이니까. 네, 당황하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던지 간에 계속적으로 추가 질문이 이어지면서 말꼬리가 이어지니까요. 이럴 때는 그전에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지원자들이 더 떨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거나 심지어 울기까지 하거든요. 아, 울기도 해요? 현장에서 정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쉬워집니다. 바로 기억하실 것은 yes, but 화법입니다. 네. 네, 첫 번째 yes는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일단 yes 하라, 긍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 왜 이 분야로 지원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이미 다 써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질문을 하는 건데 아니 제가 그렇게 관련 경험이 없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네. 차라리 맞습니다 라고 정말 쿨하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에 but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뭐 지원 분야와 반드시 딱 들어맞는 경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배웠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지원 분야에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매칭이 되어서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라던가 뭐 학점이 별로 안 좋은데? 라는 말을 했다면 학생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학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더 얻었다. 이런 점들을 더 어필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압박 면접도 역시 떨어뜨리려고 하는 면접은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자가 대처를 하는지,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나마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이나 회사에 지원할 때 회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를 알고 면접 시에도 준비할 내용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말씀해 주신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연습하시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지희 이지에듀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